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은 미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그림과 같이 급하게 올리게 되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집니다. 그림의 푸른색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시면 1995년 미 연준 기준금리가 6%까지 상승한 이후 산업 생산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날 우려감이 커지는 이런 이유인데요. 자, 그리고 연준의 너무 빠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자 1995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995년 당시 당장에 증시가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둔화의 우려가 강해짐에 따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방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뉴스의 내용인데요. 앨런 그랜스펀 FRB 의장이 미국 경기가 진정 국면에 도달했고 경기 둔화가 우려될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당시 신문에 나오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미국 증시는 당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도부터 2001년 IT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주식시장은 그림과 같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2019년 6월 현재 지난 1995년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94년, 95년 금리 관련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오른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경기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2018년 들어서 그림과 같이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지난 1995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6월 5일 미국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995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현재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 미 연준에서 예방적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경기의 성장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과 달리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가 발생한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멕시코, 유럽 등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중요한 요인이죠. 1995년처럼 증시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고 이 문제가 해소가 돼서 미국의 주요 교육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는 침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에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처럼 증시는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하고 그 이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 막상 투자를 하기 상당히 불안하죠. 반면 만일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된다면 지금 시점은 최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점입니다. 저도 지난 10년 이상 투자 관리를 해오면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사실 이러한 위험 구간에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지금 과감하게 주식형 자산에 전부 베팅을 했는데 최악으로 흘러가서 무역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기라도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역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식형 자산을 60% 그리고 채권형 자산을 40% 비중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또는 되지 않는다 각자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따르시는 것보다 당연히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기 생각에 맞게 각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미중 무역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경제 지표가 좌우합니다. 또한 이전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둔화될수록 무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럼 지금은 지표 둔화와 양국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겠죠. 만약 양국의 대표가 경제지표 부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증시 폭락을 예견하는 지표들이 다수 관찰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폭락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은 역시 G20 정상회담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성실히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 지수를 확인을 할 건데요. 지난 6월 3일 미국 공급자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제가 핵심만 간결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미국의 400개 이상 제조업 기업의 구매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작성을 합니다. 조사 내용 중에는 신규 수주, 생산, 고용, 운송시간, 재고 등 여러가지 지표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구매관리자 지수가 작성되는데요. 특히 신규 수준 및 생산, 재고 등은 제조업에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제조업에 선행하는 특성이 있고 이것은 증시에도 약간 선행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007년에 이미 해당 지수가 연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증시가 폭락한 2008년부터는 지수가 이미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수를 보고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고 함께 대응을 했다면 좋은 국면에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자, 뿐만 아니라 2011년, 12년 재정절벽 및 유럽 부채 위기, 그리고 2015년 중국발 부채 위기,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까지 증시가 굵직하게 하락했던 이런 시점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 둔화되는 구간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해당 지수가 연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표가 조금 하락한다고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연속된 흐름에 근거하여서 채권의 비중 또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드리면 2007년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 둔화하는 국면에서 채권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서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폭락을 경고하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채권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적정한 채권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폭락을 맞이했다면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겠죠. 자, 지난 2009년처럼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 상승하는 시기에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자,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지난 2016년처럼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역전되는 구간에서도 다른 경제 지표들이 전부 아직 폭락을 예견하지 않는다면 섣부르게 주식형 자산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처럼 최저점을 찍고 다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2019년 6월 현재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다른 경제 지표들에서 폭락을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부양책을 펼치면서 주가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상당히 많지만 만약 결국 타결이 되면 증시는 다시 급등해서 전고점 수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지금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중 무역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자, 지난 6월 3일 발표된 5월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자세히 한 번만 더 보면 52.1로 연속 둔화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음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이 실물 기업에 확실히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재고 또한 감소시켜서 혹시 모를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감소하는 것인데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에 선행한다고 알려진 신규 수주에서 재고를 뺀 이 지수가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향후 다음 달 발표될 이 지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실물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낮아지고 미국의 경기가 악화될수록 미중 무역 합의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당장 미국의 중요한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었고 다음 달도 둔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결과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주던 달러 인덱스가 전일 크게 하락한 것도 앞서 설명드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및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둔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의 결과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경우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대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가 되겠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먼저 한 것이고요. 또한 앞서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 둔화에서 나타났듯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가 실물로 적용된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 인덱스가 약세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자, 이번 달러 인덱스 하락은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나타난 인과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 연준의 예방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및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둔화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있음에 따라 미중 무역 합의가 더 절실해진 이런 상황이며 트럼프의 지지율 둔화 및 G20 회의에서 무역 협상의 타결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